자, 닮은 도형이다. 옛날에는 이제 중학생들한테 이제 도형 단원 얘기하면서 야, 니네가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도형 단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닮음이야.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단원이 확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학년도 내려오고 확 축소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아라. 그러면 닮음이야, 닮음. 닮음. 닮음이 뭔가요? 대충 느낌은 알죠? 이거 배워본 적 있니? 처음 봐요? 닮음은 뭐하고 되게 유사하냐면 합동하고 되게 비슷해요. 두 도형이 합동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지.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을 때 우리가 합동이라 그러죠.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은 똑같고 크기는 달라도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시키거나 일정한 비율로 축소시켰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도형들을 우리는 닮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동과 유사하지만 합동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죠.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다 같아야 되고 닮음은 모양만 같으면 되니까 조금 더 만들기 쉽다. 자, 그럼 도형의 닮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합동이 될 때 그때 닮음 관계라고 하고요. 닮은 도형 뭐 당연한 얘기고 닮음을 나타내는 기호는 얘입니다. 요거 S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합동 기호는 이거였잖아요. 쭉 이거였잖아요. 이 기호를 쓸 때도 우리가 그 알파벳 순서를 맞춰가지고 쓰잖아. 그러면 닮음도 마찬가지겠죠. 닮음도 서로 이제 대응하는 점들이 있을 테니까 이쪽을 A, B, C라고 썼다면 반드시 D, F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그치?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당연하겠고. 자, 그럼 예제 1번에 닮은 두 도형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써보면 첫 번째 삼각형을 내가 A, B, C 닮음 여기는 D, E, F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C의 대응변 서연아 누굴까? EF 그 다음에 각 C의 대응 각 F겠죠? 그쵸. 그림에서 봐도 되고 우리가 알파벳 순서를 잘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 써져 있는 알파벳 순서로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그래서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시켰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 요 변과 요 변의 길이의 비율이 2대 3이었다면 그러면 요 변과 요 변의 비율도 2대 3이 돼야 되고 요 변과 요 변의 비율도 2대 3이 돼야 되고 그런 얘기고요. 근데 각은 어떨까? 각? 그치? 대응각은 뭐 비율 이런 게 아니죠. 대응각은 그냥 크기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도형의 모양이 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응변은 일정한 비를 이루면 되고요. 대응각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의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요 변과 요 변의 길이의 비율이 2대 3이라면 이 두 도형의 닮은 비가 2대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예제 2번을 보면 얘는 지금 딱 보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것 같아? 2대 1이죠? 한 쌍만 보이면 되는 거지, 그지? 한 쌍만 딱 보이면 닮은 비는 나온 거고 DC의 길이가 그럼 얼마인지도 우리 찾을 수 있겠다. DC하고 HG하고 2대 1 비율일 테니까 그지? DC 길이는 몇일까? 8이겠죠, 8. 그래서 DC 길이는 8이고 각 F의 크기는 몇 도일까? 그죠? 이건 나머지 각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각 B를 찾아버리면 되죠. 각 B를 찾아버리면 70도인가요? 그럼 F도 70도. 그지? 자, 그 다음에 입체 도형으로 넘어와도요. 입체 도형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체 도형도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가 일정하고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그러니까 요 입체 도형과 요 입체 도형이 닮음이라고 말하려면 그러니까 얘랑 얘로 하자면 얘네들이 닮음이려면 요 뚜껑에 있는 삼각형과 요 뚜껑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어야 되겠죠. 그쵸? 또 정면에 보이는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이 닮음이어야 되고
이렇게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면이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닮은 비도 같은 개념이다. 모서리의 길이의 비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3번에 있는 얘네 둘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인가? 닮은 비가 2대 3이에요. 그러면 지금 CF의 길이도 이 9라는 길이하고 2대 3 비율을 만족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겠어? 6이겠죠, 그죠?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닮음의 개념이죠. 여기서는 뭐 특별히 같이 풀어볼 만한 문제는 1번만 해보자. 1번. 다음 보기에서 항상 닮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골라봐라 라는 건데, 두 이등변 삼각형 서연아 항상 닮음일까?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다양하죠. 이렇게 길쭉한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이렇게 넓적한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모양이 다양하니까 닮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마름모는 어때요? 그죠? 마름모도 위아래로 길쭉한 마름모도 있고 약간 정사각형 비슷하게 네모 반듯한 마름모도 있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탈락. 두 정삼각형은 요거는 확실하지. 그지? 모양이 무조건 60도, 60도, 60도 정해져 있으니까. 두 부채꼴. 그죠? 부채꼴은 닮음이라고 말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 중심각이 서로 같은 부채꼴. 요렇게 말하면 닮음이겠죠. 근데 그런 조건이 없다면 안 될 거고. 직육면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두 구. 구는 되죠. 구는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될까? 정자가 붙어 있으면 다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 되는 예는 뭐가 있을까? 정자가 붙어 있는데 항상 닮음은 아닌. 없는 것 같아? 아니지. 정자가 붙으면 모두 닮음이야. 이게 결론일 수도 있잖아. 아니죠. 눈치가 아주 빠삭하구만. 정자가 붙으면 웬만하면 닮음이거든요.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거 다 될 거고, 정육면체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정팔면체, 뭐 정사면체 이런 거 다 돼요. 근데 정사각뿔이라는 도형은 정의가 뭘까? 정사각뿔이 되려면 일단 바닥에 있는 도형은 정사각형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붙는 삼각형들 있잖아. 옆에 붙는 삼각형들도 다 정삼각형이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죠? 정사각뿔의 정의는 바닥에 있는 도형이 정사각형이고 옆에 면이 이등변 삼각형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들이 뾰족할 수도 있고 넓적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자가 붙으면 웬만하면 닮음인데 정사각뿔처럼 정몇각뿔의 경우에는 항상 닮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쵸? 요거를 좀 예외적으로 기억을 해두고 그 외에는 정자가 붙으면 다 닮음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밑에 2, 3, 4, 5번 답 찾아주세요. 서연이 2번. 그렇죠. 10하고 25. 채원이 3번. 30cm. 서연이 4번. 18. 왜 이거 틀렸어? 다 맞았어? 자, 그 다음에 5번 채원이 8파이. 그렇죠. 8파이. 다 맞았나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약간 내가 좋아하는 파트예요.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 자, 우리가 이제 닮음이 뭔가는 방금 얘기를 했고요. 그럼 닮음인 도형의 넓이와 부피는 어떨까? 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네 둘의 닮은 비가 여기가 m, 여기가 n. 그러면 닮은 비가 m 대 n이겠지.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그럼 m, 여기도 n이잖아요. 그럼 이 정사각형 넓이가 뭐예요? m 제곱이고 얘는 뭐예요? n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m 제곱 대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부피도 바로 가면 돼요. 부피 정육면체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자,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고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에 요거 한 변이 m, 요거 한 변이 n이라고 했을 때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뭘까요? m 세제곱이고 얘의 부피는 n 세제곱이니까 자, 부피비가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 뭐 끝났어.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넓이 비는 닮은 비의 무엇? 제곱. 부피 비는 닮은 비의 무엇? 세제곱. 그쵸? 그래서 닮은 비가 m 대 n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고요.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비율이었나요? 대응하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율이었죠. 그래서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일 때 넓이의 비율은 m제곱 대 n제곱이고 부피의 비율은 m세제곱 대 n세제곱이고 그쵸? 길이, 넓이, 부피 1차원, 2차원, 3차원,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딱 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네 뭐라 그래야 돼? 동화라고 해야 되나? 걸리버 여행기 알죠? 걸리버 여행기를 몰라? 걸리버 여행기 이거 완전 걸작 아니야? 걸리버 여행기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는 책 아닌가요? 자, 걸리버 여행기 뭐 내용을 뭐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걸리버 여행기의 큰 줄기는 뭐냐면 걸리버라는 친구가 소인국에 가는 얘기죠. 소인국. 소인국이 뭘까 서연아? 작은 인간들의 국가. 그죠? 소인국.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인국이 걸리버가 소인국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12배래요. 키가 12배. 근데 이 책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걸리버가 이제 소인국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데 걸리버가 입을 걸리버의 옷을 한 벌 만드는데 소인국 사람들 한 명이 입을 수 있는 옷에 그러니까 옷을 이제 천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천이 몇 배가 들어갔다라고 나오냐면 몇 배일 것 같아? 걸리버의 옷을 한 벌 만들려면 소인국 사람들 144명 그러니까 144벌의 옷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천이 필요하대요.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사람은 도대체 왜 144벌이라고 했을까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키는 길이 아니야, 길이. 소인국에 있는 그 소인과 걸리버 거인이잖아. 그치? 소인과 거인의 길이의 비율이 1대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옷이라는 것은 이 소인과 거인을 일종의 어떤 입체도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옷은 뭐야 그럼? 옷은 그 입체도형의 겉넓이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죠? 겉넓이. 겉넓이도 넓이죠. 그러니까 닮은 비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제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길이의 비가 1대 12라면 겉넓이의 비는 1대 144니까 144벌이라고 한 거예요. 겁나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 이미 이 작가는 닮음의 어떤 그런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걸리버가 먹는 한 끼 식사, 이게 소인국 사람들 1인분의 몇 배? 몇 배쯤 될까? 3배? 걸리버의 한 끼 식사가 소인국 사람들 한 끼 식사에 몇 배 정도 되는 분량이었을까? 100배? 맞아요. 그럼 얼마지? 144에다 12 곱하면은 1440에다가 288을 더하는 거니까 1728배. 1728배. 한 끼 식사가 소인국 사람들 한 명 분량의 1728배씩. 왜? 식사라는 거는 이 도형에 부피랑 관련이 있지 않겠어? 그죠? 부피가 커지는 만큼 식사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는 닮은 비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지? 1대 10이라는 닮은 비를 세제곱해서 1728배가 나온 거예요. 그죠? 걸리버 여행기를 이해하면 닮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지? 자, 예제 1번 봅니다. 예제 1번. 자,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5지. 두 번째 질문은 둘레 길이의 비예요. 그쵸? 둘레 길이의 비. 고민할 필요 있어? 그냥 똑같이 2대 5지. 그치? 닮은 비 자체가 길이의 비라고 했으니까 둘레 길이의 비를 구해도 역시 2대 5일 거고요. 넓이의 비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2대 5를 제곱해서 4대 25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예제 2번은 A, B, C, D가 144, 넓이가 144고 옆에 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 둘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상황이야? 3대 2인 상황이에요. 그럼 닮은 비가 3대 2니까 넓이 비는 몇 대 몇이겠어? 9대 4겠죠? 그럼 비례식을 살짝 세우면 9대 4는 144대 X 아닌가? 그죠? X 몇일까? 이거 막 4 곱하기 144 이렇게 하지 말고 90이요? 자, 이렇게 생각해. 9에다가 얼마 곱하면 144야? 16. 그러면 4에다가 16 곱한 게 X 아닐까? 그치? 그럼 얼마예요? 64. 그치? 64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자, 내려가면은 2번은 입체 도형으로 가서 건널비하고 부피가 나오는데 건널비는 어쨌든 넓이니까 닮은 비를 제곱한 거고요. 부피는 세제곱한 거고요. 그치? 이미 설명한 거고. 그럼 예제 3번에 1번 A와 B의 닮은 비 그랬습니다. 9cm와 12cm니까 닮은 비 몇 대 몇이에요? 3대 4겠지. 자, 건널비의 B는 그대로 어떻게? 제곱해가지고 9대 16. 자, 부피의 B는 그대로 세제곱해가지고 27대 64 이렇게 되겠지, 그지? 27대 64.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예제 4번은 닮음인 도형인데 부피가 16이래요. 근데 이미 우리는 얘네들의 닮은 비가 보이네.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5네. 그럼 부피 비는 8대 5의 세제곱 125. 부피 비는 8대 125. 근데 A의 부피가 16이라 그랬으니까 16대 X인데 이것도 지금 몇 배 됐어? 2배. 여기도 2배. X는 얼마? 250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45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그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원뿔 모양의 그릇에 높이의 4분의 3만큼 물을 채웠어요. 그때 이 그릇의 부피가 128일 때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일단 이제 이 문제는 닮음인 입체 도형이 두 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포개져 있는 상태, 그치? 포개져 있으니까 조금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입체 도형, 그러니까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지, 그지? 요 물이 채워져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옆으로 꺼내 놓을게요. 그대로 옆으로 똑같이 이렇게 꺼내 놓을게요. 여기 써보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그 복사하는 기능이 있던데. 복사 이걸 이렇게 개체 선택을 해가지고 복사 해서 여기다 아닌데 어떻게 쓰는 거지? 다시 개체 선택을 해서 그러면은 성공. 그러면 이제 다시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큰 거 지우개 만들지. 요렇게 큰 거, 그러니까 그릇 전체하고 이제 옆에 빼놓은 요 물이 들어있는 부분, 얘네 둘을 두 닮은 도형으로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은 이 둘의 지금 닮은 비가 전체 그릇 높이의 4분의 3만큼 채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닮은 비가 그대로 뭐예요? 4대 3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이 녀석의 높이하고 이 녀석의 높이가 지금 4대 3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치? 그래서 닮은 비는 4대 3인 거고요. 그럼 부피 비는 뭐겠어? 이걸 그대로 세제곱을 하니까 세제곱 그러면 64대 27이 되겠죠, 그죠? 64대 27. 그럼 이 64대 27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는 뭐 물의 부피하고도 같겠죠. 그러면 64대 27은 전체 그릇의 부피인 128대 실제 채워진 물의 부피 x가 되는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한 비례식이네, 그지? 몇 배인가요? 2배죠. 몇 배? 2배. 그럼 x는 몇이야? 54 m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1, 2, 3, 4번 답 찾아주세요. 자, 채점을 합니다. 1번 채원이 36파이. 그렇죠. 36파이. 너 파이 안 썼지? 아니 144. 아, 그래? 이것도 144가 됐지? 둘레 길이가 6파이, 닮은 비가 1대2, 넓이. 둘레 길이가 6파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3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닮은 비가 1대2니까 얘는 6일 거고, 여기서 직접 넓이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닮은 비가 1대2인 거니까 넓이 비는 1대4가 될 거니까, 그쵸? 요거 넓이에다 4배 해도 되고. 자, 서연이 2번 40, 그렇죠. 그 다음에 채연이 3번 아닌데 32, 그렇죠. 32입니다. 이거 지금 닮은 비가 3대2고 지금 옆 넓이의 비를 구하는 거니까 옆 넓이. 그럼 닮은 비를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되겠지? 그죠? 닮은 비가 3대2니까 넓이의 비는 9대4인데, 근데 A의 옆 넓이가 72라 그랬으니까 9대4는 72대 X 아닌가요? 그쵸? 그럼 곱하기 8이니까 곱하기 8 하면은 32가 맞죠? 그지? 8 곱하기 4 써놓고 24라 써놨어. 자, 그 다음에 4번은 서연이 11, 그렇죠? 11 2랑 9죠? 2랑 9. 자, 근데 이제 요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 요 단원을 보통 뭐 다들 쉽게 하는데 근데 요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에 같은 비율로 이쯤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쯤에다 이렇게 끝까지 안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고요. 요거 다 이제 평행 상태라고 가정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자, 질문. A 대 B 대 C의 넓이의 B는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1대 3대 5요. 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답할 수 있지? 이거 그냥 보이는 대로 손 나눠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닮음을 배웠으니까 좀 닮음을 좀 이렇게 써주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눴다는 거지. 이렇게 네. 띡 잘라가지고 여기 띠디디디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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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치? 자, 이런 거 보면 참. 자,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오늘 배운 닮음으로 대답을 하자면 이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걸 닮음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요거를 조금 더 심화시킨 문제들도 풀 수 있거든요. 그 ABC에서 음. A가 정삼각형 그렇진 않아요. 뭐 정삼각형이거나 뭐 이등변 삼각형이나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 그리고 평행선을 그은 거, 요거밖에 없어. 아, 전체를 구로 전체를 구로, 그 전체를 구로 봐야지. 네. 한 다음에 응. 아, 전체를 구로까진 좋았어. 기초 넓이? 자, 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조금 이 단원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를 계속 야, A 대 B가 몇일까? A 대 B 대 C가 몇일까? 이렇게 접근하면은 닮음으로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 A 대 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뭘까? 이렇게 접근해야 돼. 자, 왜냐면 A하고 B하고 닮음이냐 물어보면 A랑 B는 닮음이 아니죠. 이거 완전 다른 도형이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하지만 A하고 AB를 붙여놓은 애는 닮음이죠. 그리고 닮은 B도 알죠. 1대 2라고. 그쵸? A, B, C 다 붙여놓으면은 1대 2대 3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 B, C를 각각 비교하지 마시고 이렇게 A랑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셋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셋의 닮은 B는 방금 본 것처럼 1대 2대 3이겠죠. 그죠? 그럼 얘네 셋의 넓이의 B는 뭐가 되는 거야? 1대 4대 9가 되지 않겠어? 얘를 뭐 한 거? 제곱한 거지. 그치? 얘를 제곱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A의 부피가 아니 A의 넓이가 1일 때 AB 합한 넓이가 4인 거잖아. 근데 얘는 1이거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고. 자, 셋이 다 합하면 9가 돼야 되는데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A 대 B 대 C의 부피의 B는 아니 부피를 자꾸 넓이의 B는 뭐가 된다? 1대 3대 5가 된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이 길이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막 길이가 뭐 2대 1대 3이다. 막 이렇게 바꿔놔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닮은 비를 구하고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 비 구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패턴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자, 요 문제의 3차원 버전이 뒤에 있어요. 요 문제의 3차원 버전 몇 쪽에 있냐면 53쪽에 있습니다. 53쪽. 여기 또 안 풀어보면 섭섭하잖아. 53쪽. 자, 25번 딱 보이지? 25번 답 찾으세요. 맞출 거라 믿어. 자, 봐봐. 25번. 자, 방금 설명한 문제 딱 그냥 3차원 버전이에요. 그치? 자, 여기서도 우리는 A랑 B랑 C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볼 거야? A하고 A와 B를 합친 원뿔, 그리고 A와 B와 C를 다 합친 전체 원뿔, 이렇게 셋으로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자면 이 원뿔들은 서로 다 닮음이죠. 그리고 닮은 비가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1대 2대 3입니다. 그쵸? 닮은 비가 1대 2대 3.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넓이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 부피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부피비를 구하면 1대 8대 27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대 B 대 C의 비율을 구하려면
이 A라는 녀석의 부피의 비율, 얘를 1이라고 잡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1인데 A랑 B랑 합쳐가지고는 8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얼마예요? 7이 되겠고, 그쵸? 이 옆에도 얘가 1인데 얘는 7이고 다 합치면 27이 돼야 되니까 C는 뭐가 돼? 19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A 대 B 대 C의 부피비가 1대 7대 19로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A의 부피만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C의 부피를 찾을 거니까 요 1과 19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네, 그래서 1대 19는 4대 X, X는 76이 되겠다. 저기 타일 가리에다가 16을 써왔어요. 세제곱을 해야 되는데 4제곱을 했단 말이야? 자, 요런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넓이와 부피 부분에서는 뭐 요런 종류만 잘 풀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한 단원이 더 남았죠? 46쪽 보겠습니다. 46쪽. 자, 46쪽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 그래가지고 삼각형의 닮음 조건,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 합동에서도 결국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삼각형의 합동이죠. 그죠? 닮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서 닮음 조건 보니까 SSS, SAS, AA 그 합동 조건과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한데 살짝 다른 게 뭐야? ASA가 아니라 AA 닮음이 됐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조건들을 살펴보면 합동에서의 SSS는 대응하는 그 대응변들의 길이가 세 쌍이 모두 똑같다잖아요. 근데 닮음에서의 S라는 건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대응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한 거지, 그치? 비율이 일정, 닮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S를 한 개를 넣어놓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지? 요 대응변과 요 대응변의 비율, 얘와 얘의 비율, 이 비율이 일정한가를 봐야 되는데 S가 하나밖에 없으면 얘랑 얘 한 쌍밖에 없어. 얘네들의 비율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S가 하나만 있는 상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AA 닮음으로 바뀌었고요. 이 나머지 개념은 똑같죠, 그죠? 뭐 두 쌍과 그 끼인 각, SAS, 그다음에 두 쌍의 대응 각, 그러면 A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럼 예제를 보면, 자, 요놈 볼게요. 요놈 보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각이 같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데가 누구지? 막곡지각이죠. 여기랑 여기 막곡지각, 그치? 자, 그러면 이 막곡지각을 기준으로 해서 요변하고요, 그 다음에 요변, 자, 얘네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 비율이고, 그 다음에 요변하고 그리고 요변, 이것도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3 비율이지, 그치? 그러므로 한 각이 같고 그 양 옆에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무슨 닮음이야? SAS 닮음이고요. 얘를 닮음 기호로 나타내면 ABE 닮음, CDE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길이를 알려준 게 하나도 없어, 그지? 그리고 삼각형도 ADE랑 ABC랑 둘밖에 없고요. 이 두 삼각형은 A라는 각을 지금 같이 쓰고 있죠. 그럼 이럴 때 보통 우리가 각 A는 공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통. 그래서 A라는 각을 공통으로 쓰고 있고, 여기 80도, 80도가 있으니까 각 두 쌍이 크기가 같다, 이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A 닮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큰 삼각형을 먼저 쓸게. ABC라고 쓰면 닮음. 자, 이쪽 뭐라고 써야 돼? AED라고 써야 되겠죠? AED.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은 직각 삼각형의 닮음 해가지고 이게 되게 자주 보게 될 그림입니다.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요 직각 부분에서 빗변 쪽으로 수선을 내려놓은 요 그림.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은 이 그림 안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죠? 요거 하나, 그다음에 전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세 직각삼각형들이 서로 다 뭐가 될까? 닮음이 돼요, 닮음. 다 닮음이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요 지금 표시되어 있듯이 점 x 표시하면 요 각과 요 각이 같거든요. 그죠? 요렇게 더해도 190도, 요렇게 더해도 90도, 또 요렇게 더해도 90도, 요렇게 더해도 90도. 그래서 결국은 각들이 전부 같아가지고 AA 닮음이 다 성립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는 요 삼각형이랑 뭐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이거 대 뭐 이거는 이거 대 뭐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맨날 삼각형 다 꺼내 놓은 다음에 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닮음을 원리로 만들어진 그 식들을 외우기 좋은 형태로 공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요것들이거든요. 요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 그림에서 보면요, 외우기 진짜 쉬워요. 봐봐. 결국 이제 우리는 요 세 가지 식을 외울 건데, 첫 번째 식은 A, B의 제곱입니다. A에서 출발해가지고 A, B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걔랑 곱해지는, 걔가 뭐하고 같냐면 BD 곱하기 BC랑 같아요. 자, 세 공식 모두 출발은 A에서 하고 A에서 밑에 있는 어딘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꼭지점이 두 번 들어가도록 BD, BC 이렇게 곱하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은 보면은 AC의 제곱이죠. A에서 출발해서 C로 갔어. 그럼 또 C라는 꼭지점이 두 번 들어가야 되니까 CD, C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CD 곱하기 CB. 자, 세 번째 공식은 출발을 A에서 해서 D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D가 두 번 들어가야 되니까 DB 곱하기 DC. 얼마나 쉬워.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훨씬 편해요. 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맨날 닮음이 이거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이렇게 다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 세 가지 공식만 잘 외워놓으면은,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들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전에 우리 얘기했을걸? 이거 얘기한 적 있냐 이거? 기억나요? 요때 쓰는 거야. 바로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린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소자를 한번 써보자. 소자 두껍게 쓸까? 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근데 이 소공식은 닮음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소공식은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직각삼각형의 넓이. 그죠?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얘가 높이고, 그죠?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얘가 높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다. 이것까지. 요거까지 딱 외워놓으면 이제 완벽해. 이 그림에서 뭘 물어보든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예제 2번을 보면요. 야, 이거는 뭐 이거 제곱은 4 곱하기 x 쓰면 바로 나오겠네. 그치? 네, 딱 요 변이 나와 있으니까 3제곱은 4 곱하기 x, 이게 성립하겠죠? 네, 그래서 3제곱이 4x니까 x는 뭐예요? 4분의 9. 그쵸? 자, 2번. 이거 해보라 그러면 맨날 이제 8제곱이 6 곱하기 8, 6 곱하기 x 이렇게 쓰는 애들 맨날 있어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씩 꼭 있어. 6 곱하기 뭐 해야 돼요?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AC의 제곱이면 CD 곱하기 CB 아니에요. 그죠? CB. 그러니까 6 곱하기 6 더하기 X가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러면은 뭔가요? 64가 36 더하기 6X니까요. 넘어가면 28이 6X인가? X가 몇이야? 분수네? 그치? 3분의 14? 요렇게 되겠다. 내려가서 네, 닮음의 활용
축도는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그린 그림. 축척이면 축도에서 실제 높이나 거리를 줄인 비율. 이제 축척이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뭐예요? 지도죠, 지도. 그쵸? 지도. 그래서 지도상에서 이제 실제 거리와 지도상의 거리의 비율, 그게 축척이죠. 정확한 뜻은 실제 길이 분의 축도에서의 길이. 그러니까 뭐 5만 분의 1. 뭐 이런 지도가 제일 많죠. 이거 사실 뭐 요즘 지도 볼 일이 없긴 한데 어쨌든 5만 분의 1, 뭐 10만 분의 1, 뭐 만 분의 1, 뭐 이런 게 축척인 거죠. 그러면 그 축척인 지도에서 축척이 5만 분의 1인 지도에서 거리가 20cm로 나타내어진 두 점이야. 그럼 실제 거리는 이것의 5만 배잖아요. 5만 배. 그러니까 여기다 5만 곱하면 되죠. 20 곱하기 5만이면 얼마니? 20 곱하기 5만. 10만인가요? 10만이야 100만이야? 니네가 5만 원짜리를 20장 갖고 있어.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 그치? 이상하게 돈으로 계산하면 큰 숫자가 계산이 잘 돼. 근데 실제로 그래야지. 해봐 나중에. 돈으로 계산하면 큰 숫자 계산이 빨리 잘 돼요. 그럼 20에다가 5만을 곱했어. 그러면은 100만이죠. 100만. 근데 다만 이 100만이라는 값은 실제 거리이긴 해. 근데 단위가 뭐야? 단위가 아직 센티미터 상태인 거예요. 그죠? 원래 지도상에서의 길이가 20cm였으니까. 그러면 이 100만 센티미터를 이제 단위만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킬로미터로. 자, 센티미터랑 미터랑 공 몇 개? 3개? 4개? 아니, 센티미터랑 미터. 두 개. 그치? 1미터가 100cm, 그죠? 그럼 1km는 몇 미터니? 1000m죠. 1000m.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식 아닌가?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센티미터에서 킬로미터로 바로 가려면 공 5개 차이 나는 거예요. 공 5개 쭉 지우면 돼요. 그럼 몇 킬로미터야? 10km.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47페이지로 가서 47페이지에서는 이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1번이나 2번 같은 문제들을 우리 잘 풀어야 돼요. 요게 이제 삼각형의 닮음 중에서 자, 큰 삼각형 안에 작은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요런 상태인데 이때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을 우리가 잘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삼각형을 밖으로 꺼내서 푸는 걸 추천해요. 근데 이제 밖으로 꺼낼 때 닮음이라는 게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도 이렇게 생겨야 비교하기가 편하잖아. 근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비교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작은 삼각형을 밖으로 꺼낼 건데요. 얘를 꺼낼 때 겉에 있는 큰 삼각형이랑 같은 방향을 보도록 돌려보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이 큰 삼각형을 보고 따라 그려. 이거랑 그냥 비슷한 모양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꺼냈을 때 이제 규칙이 있는데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같이 쓰고 있던 꼭지점이 누구죠? C죠, C. 이 꼭지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꺼내도. 그쵸? 그러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C 말고 나머지 두 꼭지점 있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꾼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D라는 꼭지점이 오는 거고 이쪽으로 A라는 꼭지점이 오겠죠. 이렇게 한번 돌려서 꺼내주면은 그러면 DC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고 AC가 6이니까 여기가 6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놈이랑 이 전체를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보면 딱 보여. 닮은 비 몇 대 몇이야? 이거하고 이거. 그쵸? 6하고 3을 봐도 되고 12하고 6을 봐도 되죠? 닮은 비는 2대 1인 게 보입니다. 그럼 닮은 비가 2대 1일 때 내가 요거를 찾고 싶네. 여기 x 여기. 그지? 그럼 얘는 당연히 9에
절반이니까. 그죠? 9의 절반 얼마예요? 2분의 9, 뭐 4.5, 그치? 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안 꺼내고도 잘 풀린다면 괜찮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2번 같은 문제도 그래요. 요 안에 있는 A, B, C 같은 애들을 살짝 돌려가지고 꺼내보면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 A, B, C라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같이 쓰는 꼭지점이 누구죠? B죠. 이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요 녀석을 돌려가지고 꺼내면은 대충 요런 모양으로 꺼내고 싶은 거잖아. 요런 모양, 요런 모양으로. 그지? 그랬을 때 요 자리에 있는 여전히 누가 있어? B가 있을 테니까 A랑 C랑 자리를 바꿔서 요렇게 바꿔놓고 요 놈과 전체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자, 해봅시다. 2, 3, 4, 5번 답 찾아보세요. 자, 공식 쓰면 나온 거 같았는데 공식 안 썼어. 2번부터 채원이 2번 이번 아직 못 풀었어요. 뭐 풀었어? 4번 4번 5번 풀었어? 그럼 서현이 2번 13, 그치? XY가 얼마씩이에요? 76, 그렇죠. 76. 이미 이제 여기다가 밑에다가 돌려서 그려줬으니까 이 돌려놨을 때 요 길이는 5죠. 그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3이죠. 그럼 요 놈이랑 이제 위에 있는 전체를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전체를 비교하면은 자 이렇게 요 한 변의 길이가 10. 그 다음에 요렇게를 보는 거니까 이 10하고 5만 봐도 닮은 비가 2대1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요거랑 2대1이니까 6. 요 변의 길이는 요거랑 2대1이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7, y는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서연이 정답 5분의 27. 그죠? 5분의 27.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뭘 찾으면 되냐면 누가 닮음이냐, 누구랑 누가 닮음이에요 여기서. 그치? 요거랑 그치? 요거랑이 닮음이죠. 그쵸? 왜 닮음일 수밖에 없느냐?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요 두 각이 같은데 거기다 90도까지 있으니까 AA 닮음이죠. 그리고 그 두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지금 6하고 1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의 닮은 비가 6대 10, 3대 5인 거죠. 맞니? 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은 데가 A인데 이 A2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파란 삼각형에서의 X라는 이 변은 점하고 마주보는 변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점하고 마주보는 변이면 9가 되겠죠. 그래서 X와 9가 대응변입니다. 그럼 3대 5는 X 대 9가 되겠네. 그지? 그럼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나 X는 구해놓고 최종 답을 아직 안 푼 줄 알았어. 5분의 27이고 4번 1 맞나요? 5분의 21 맞아요. 나왔어? 나왔는데 어. 풀인 줄 알고 풀이가 나왔어. 지웠어. 아니 이거 뭐 어려울 게 뭐 있나? y는 그냥 소공식 때려버리면 되고 x는 3제곱은 x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러면 x가 5분의 9 나오나? x가 5분의 9 나오고요. y는 소공식 하면 5분의 12 나오네. 그지? 5분의 12. 둘이 더하면 5분의 21. 자, 그럼 5번 답은 뭐예요? 15m. 그쵸? 15m.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잖아. 굳이 닮은 비를 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굳이 막 20m를 막 2000cm로 고쳐가지고 2000대 4는 뭐 500대 1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되죠. 얘는 그냥 계속 미터라는 단위 쓰고 얘는 계속 센티미터라는 단위 쓰면 돼요. 그래서 얘 대 얘가 5대 1 비율이니까 여기도 5대 1 비율이다. 15 대신 얘는 미터 단위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쵸? 어차피 닮음이라는 건 다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만약에 근데 축척을 구해라 아니면 닮은 비를 구해라 이러면 이제 단위를 환산해서 답을 써야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숙제는 53쪽까지 and 저 뒤에는 113쪽까지 53, 113. 그리고 지금 닮음 단원 안 끝났어. 다음 시간도 닮음 단원이야. 근데 이제 여기 닮음에서 했던 것들이 좀 잘 돼 있어야 다음 시간 닮음이 좀 할만할 거예요. 닮음이 되게 큰 단원이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